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제가 노래를 망쳤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동 학동이냐 아니냐라는 화제가 됐어요, 러시아에서. 자, 이제 프랑스가 선제적으로 법률을 만든 겁니다. 근데 프랑스가 원래 아동권에 좀 예민한가요? 프랑스는 어떤가요? 일단 이 인구가 줄어들기는 프랑스가 훨씬 전부터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프랑스에다가 아기를 낳으면 그냥 프랑스 시민권을 얻었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은 좀 엄격해졌어요. 규격 저희가. 네. 그리고 아기가 한 명 태어나면 방이 2개짜리 이상으로 반드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한 방에다가 이렇게 같이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보는 그리고 거죠. 아이 한 명에 어른 4명이 기차비가 비싸거든요. 프랑스가 50% 디스카운트를 받아요. 그만큼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예요. 네, 네. 어떤 박물관을 가더라도 무조건 아이들이 우선이에요. 줄을 쫙 서 있어도 유치원 꼬마아이들이 거기 견학을 오면 무조건 걔네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동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반면에 네. 아이가 왜 아이예요? 자기의 가치관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이예요. 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는 그게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집에 부모님,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막 놀았어. 네. 9시가 됐어. 그럼 부모님이 엄마가 가서 자. 그러면 딱 멈추고 엄마한테 쪽쪽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 올라가서 자요. 그게 아주 명확해요. 그런 교육 방식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설사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유튜브나 그런 걸 만약에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해야 될 거 해야지 안 할 거에 대한 기준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부모로부터 독립적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는 게 잘 돼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거기다가 법을까지 완전히 해주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럼 그 사회에서 어쨌든 아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확실한 거네요. 아동과 관련된 범죄는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프랑스에서. 네. 러시아는 어떤가요? 러시아는 일단 그러니까 아이를 보호하는 거는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고, 네. 내 아이를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그런 나라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출산율이 매우 많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엄마 자금이라고 얘기를 어머니 자금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데, 아이를 한 명이라도 낳으면 이제 돈이 줘줘요. 2명 낳으면 이 자금이 훨씬 더 올라가고 뭐 3명 낳으면 더 올라가고 막 그런 건데, 근데 그 돈을 아이가 18세까지는 쓸 수는 없는데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아이 교육이나 아니면 부동산 매매, 딱 이게 2가지만 쓸 수 있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엄마가 혹은 부모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뭐 보조금이 나오고 뭐 학교에서 뭐 특별한 정책, 우대 정책이라든가 뭐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무료 티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네. 하지만 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프랑스에서 선제적으로 나온 뭐 아이 보호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고, 아이가 쉽게 출연을 하고 있고 실제로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뭐 틱톡 채널 같은 거 많아요, 되게 러시아에서는. 네. 하지만 이제 굉장히 많이 제한이 돼 있는 게 아이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이제 어느 시절부터 TV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이제 몇 세 이상 볼 수 있다, 몇 세 이하 볼 수 없다라는 것도 나오고, 그 스마트폰 개통할 때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 다운받을 수 없는 어플이 그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정해져요. 그래서 요금제는 다 따로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중요한 건 청소년들이 이런 온라인 시스템에 등장을 해서 네. 뭐 수익이 생기거나 안 생기건 간에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제작이 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부모가 아이가 만약에 하는 싫어하는 동작이 있는데 부모 생각에 얘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귀엽다. 조회수가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시켜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과연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공론화시켜야 돼요. 맞아요. 그런 거 하나도 자꾸 해서 네.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이렇다 저렇다 자꾸 얘기를 해야 좋은 방안이 나오는 거니까. 아, 네. 그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가는 게 꼭 자극적이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먹방을 찍고 싶어. 먹은 다음에 맛있다고 이렇게 땅따봉을 해줘라고 했는데 얘가 그걸 막 안 해. 근데 그걸 하게 해. 사소한 거잖아요. 사소한 건데 그런 것조차 부모가 시키면 아이가 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공론화를 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보호해야 되냐. 그렇죠. 어디까지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뭐라고 하라고 이제 강요할 수 있느냐. 공부하라고는 강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9시 되면 가서 자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강요인데 그건 또 올바른 방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약간 철학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싶다라는 거를 네.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실제로 노동 계약을 해서 그 근로 계약을 해서 그 출연으로 인해서 수익을 벌었고 네. 그 수익은 지금은 현재 내가 알기로는 현재 대한민국 법으로는 모든 수익이 이제 보호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즉 부모님에게 넘어간 거죠. 근데 부모님이 과연 자기가 근로를 안 해서 본 돈에 대해 뭐 세금 문제도 있고 또 아이들이 본 수익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얽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아이가 근로를 함을 통해서 보는 수익 혹은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제 출연을 해서 초상과 문제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잊힐 권리 그걸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혹은 보장이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의 유튜브라면 청소년들 중에도 사실 사람들이 큰 문제는 안 삼을 거예요. 그렇죠. 좋은 문제 콘텐츠면, 삼는 거는 유해한 콘텐츠이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들이 하는 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가장 쉬운 거는 그러니까 말은 제일 쉬운데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말이 역지사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뭘 하려면 남의 입장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 전쟁이 없을 거예요. 자, 제가 저보다 힘이 약한 아이를 굴욕을 주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보다 더 힘이 센 애가 나를 희생 삼아서 똑같이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한다면 유해한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거는 결국 어떻게 생각을 하냐의 생각의 문제예요. 일단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영상을 찍고 콘텐츠가 어떤 걸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네. 생각이. 근데 그걸 뭐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만 콘텐츠를 찍어라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죠. 언제 변질될 수 있을지 모르고 누군가는 정말 양심이 없어서 이게 뭐가 문제야 할 수도 있으니 이제 법을 통해서 좀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온라인상에 청소년들이 올리는 내용들 가지고 네. 세세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 여기서 보고서 같은 거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네. 보고서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콘텐츠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세세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분석을 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거죠. 어떻게? 돈을 받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발전되고 우리 돈 벌어줘. 도랑치고 가지 잡고. 네, 그렇습니다. 마당 쓸고 돈 줍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해야 되고 적어도 지금까지 고민하지 않았다면 이제 공론화가 시작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다룬 프랑스 입법례 사례를 보면서 좀 이거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프랑스가 이런 아동 보호법에 대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법을 채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인터넷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아이들이 확실하게 유해적인 그런 콘텐츠를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문화, 뭐 도덕적인 기준, 뭐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나라에 맞는 그런 법을 조금 더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강제성을 띠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 아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실제로 지킬 수 있는 효율성 있게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네. 그 지금 우리 방송이 뭐야? 국회잖아요. 네. 그 누가 해? 우리가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은. 맞습니다. 보고서 열심히 내고 그래야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한번 보고 그래서 또 조회수 올라가고 또 나오고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화내지 마시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엔 국민들이 그걸 원해야 움직이는 거니까 또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방송 진짜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편으로는 그 국회 도서관 최신 외국 입법 정보는 솔직히 아니 이걸 왜 보지 싶었는데 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네요. 최신 외국 입법 정보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도서관의 프랑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노동 보호 입법 예행 보고서를 토대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해외 최신 입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국회 도서관 최신 외국 입법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상쾌하고 통쾌한 한판 토크였습니다. 국회 상쾌 통쾌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전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제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반미다. 제 방에 성조기 크게 걸어놓고 있는데 내가 잘 때마다 이러고 자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도박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사실상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죠. 네.